읽었는데 다 까먹어요. 책이 머리에 안 남아요. 분명 책을 읽었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많으시죠? 며칠만 지나면 머릿속에서 싹 증발한 느낌? 전 심지어 같은 책을 또 산 적도 몇 번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저 같은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형광펜, 밑줄, 동그라미 그런 방법들 다 따라해봤습니다. 그렇게 수험생 공부하듯이 책을 읽는 건 전 즐겁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꼭 다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전 20년 동안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며 좀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방법 하나로 책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경험 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즐겁게 책을 읽고 싶은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기억하려고 부담을 갖는 것부터가 책이 싫어지는 이유가 아닐까요? 저도 한때는 자꾸 앞에 내용 잊어버렸다고 다시 읽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읽지 못한 책만 잔뜩 쌓여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내 생활에 적용하는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서 책이 정말 좋아졌고 꾸준히 1000권 넘는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독서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좋아할 순 없었을 것 같아요. 책을 암기하려는 마음. 학교 다닐 때 시험 범위 외우듯이 책을 대하는 건 책과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책을 기억한다는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 일상 속에서 적용할 내용을 찾는 것. 책 속에서 내 삶과 잘 연결되는 부분을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하는 게 진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저처럼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책이 내 삶에 어떻게 남느냐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기억보다 중요한 건 삶에 남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남는 문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기억력보단 이해력입니다. 뇌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복잡한 얘기일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한 구조거든요.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인코딩, 저장, 디코딩.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과정이 입력, 저장, 출력. 이 세 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달달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저장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뇌 속에 자리를 잡는 거죠. 전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핵심 단어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구조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무보다는 숲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바로 책의 목차를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목차를 한번 훅 보고서 그게 책의 구매 여부에 결정을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차를 본다는 건 책의 내용을 미리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내용을 읽어야 할 부분을 미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뷔페에 가면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담아서 먹다 보면 진짜 메인은 먹지도 못하고 배만 불러서 아쉬웠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책도 같습니다. 그냥 펼쳐서 막 읽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좀 미리 알고 있는 거. 내가 이 책에서 인생에 적용할 부분이 어디에 좀 많은지 미리 파악하는 게 이해의 시작이자 기억의 첫 단계입니다. 이번엔 저장 단계입니다. 이건 눈으로 읽은 문장이 내 안에서 의미 있게 좀 머무르는 단계예요. 단순히 달달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맴도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오늘 책을 읽고 덮은 뒤에 오늘 읽은 부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 한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그 문장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중에 문득 그 문장이 다시 생각난다면 예를 들어 오늘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상사의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져요. 이럴 때 일단 깊게 숨을 좀 쉬고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화를 참지 못해서 하는 행동으로 후회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다고 책에서 말했어. 이렇게 책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순간 그 문장은 내 안에 자리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게 머리로 들어온 책의 문장이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이 내 일상 속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만드는 거. 그게 저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출력, 즉 기억을 꺼내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읽은 문장을 그대로 외우려고 애쓰기보다 내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하고 또 내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이게 진짜 출력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책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남기려고 했던 행동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책의 첫 페이지에 빈 종이가 있잖아요.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나 저에게 울림이 컸던 문장, 또 떠오르는 생각, 그런 것들을 편하게 좀 끄적여 둡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책을 다시 펼쳤을 때 그 내용들이 마치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써둔 편지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책 전체의 기억을 불러오고 또 책이 내 삶에 적용돼서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책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 공감 가실 거예요. 또 독서 관련한 영상들이나 댓글들 보면 책의 목차를 따로 이제 빈 종이에 옮겨두고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그 목차 옆에다 적고 메모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전 이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목차로 정리한 내용만 봐도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책의 내용을 삶으로 다시 불러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과 공유가 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책의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글이나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우린 책을 읽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기록들까지 쌓여서 인생의 변화는 분명 더 크고 빠르게 생길 겁니다. 저도 책을 20년 동안 뭐 거의 매일 읽었지만 그냥 읽고 끝나는 독서는 크게 남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관련된 나의 행동들이 크고 작게 연결될 때 정말 그 책이 온전히 내 거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책의 정보를 내 생각 속으로 옮겨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각자 나만의 방식으로 저장하는 책의 내용들, 그게 바로 나만의 저장 공간이 됩니다. 책 그 자체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내용을 행동이랑 연결하는 게 더 의미가 오래가고 나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 내 인생책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계실까요?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기억력이 아니라 이해력과 적용력입니다. 책의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이해하고 저장하고 우리의 삶이랑 연결할 때 그 책은 정말 내 거가 되고 책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으면 꼭 다 기억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문장 하나가 내일 크고 작은 행동 하나로 나온다면 책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독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문장은 어떤 걸까요? 좋은 내용들 댓글로 우리 함께 공유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